퓨처스 리그가 이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울산시가 이제 전국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프로야구단을 창단을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본격적으로 굵직굵직한 소식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현재는 이 프런트 오피스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 구성에 이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야구단 대표이사 혹은 단장이 네. 선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독 코칭 스태프 그리고 1월에 이제 좀 대규모의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월 중순 1월 말이 되면은 빠르게 이 구단의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 프로야구단 이름을 공모하고 네. 있는 것 같더군요. 이름을 지금 공모로 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뭐가 될지 좀 궁금한데 뭐 올라오는 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돌고래랑 이런 것들 돌고래? 뭐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네. 좀 어쨌든 공모를 좀 냈습니다. 네. 혹시 우리 댓글창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름 공모 한번 해봐. 이랬다가 이제 또 아닙니까? 끝도 없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요거 중에 제일 좋은 우리 다음 설문은 울산 프로야구단 이름으로 괜찮은 네. 이름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번 올려서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마 이봐 울산 아가씨 저런 얘기 하지 네, 않았어. 이러면 진지하게. 드래곤스? 드래곤스는 청룡이 있었어서. 네. 어떨지. 웨일즈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고 난리 보니까 용이랑 관련된 구단명을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남지 못했네요. 와이번스도 그랬고. 그러네요. 예. 와이번스도. 용이 원래 불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세 번째 용팀이 되나요? 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선수 선발을 할 그게 거거든요.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KBO 리그의 이런 포커스가 현재 10개 구단 쪽에 많이 쏠려 있지만 아마 10개 구단이 캠프 시작할 때쯤이 되면 또 울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지 싶어요. 예. 일단은 빨리 뭐 프런트가 선임이 돼야 네. 선수도 뭐 영입을 할 거고 뭐 트라이아웃도 되고 어쨌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면 감독 코치가 있어야 뭐 맞아요. 영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울산시에서 야구단을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울산시에서 이런 것도 선임을 하는 게 아니냐, 뭐 대표이사, 단장, 감독을 다 울산시가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KBO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선임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그런 분들의 이름이 단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을 맞아요. 네. 선호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단장, 사장 또 이제 코칭 스태프, 감독 못지않게 또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뭐 트라이아웃해서 뽑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1군에 있는 선수들을 드래프트로 뽑은 나머지 11개 팀들과 전력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보강 문제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퓨처스 리그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뭐 분명한 부분은요. 울산시는 아마 창단 첫해 퓨처스리그 우승을 생각할 거예요. 남부리그 그렇겠죠. 우승을. 그럼 이제 외국인 선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고, 더불어서 이제 사실 올해부터 만들어졌지만 퓨처스리그도 단판 경기로 지금 그쵸.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결승전이 그때 났죠. 너무 시즌 막바지에 중요한 시기라서 네. 이게 좀 묻혔어요. 그때 상무랑 KT였나요? 그게 한국 시리즈랑 겹쳤던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혔죠. 완전. 겹쳤어요. 고척돔에서 네, 했는데 겹쳤어요. 그 경기가 완전 묻혀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퓨처스리그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시리즈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그런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그래서 울산은 분명 정상에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고 굉장히 외국인 선수도 주목이 되고요. 저는 근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제 유망주들 2군에 있는 유망주들이 1군 올라왔을 때 타자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외국인 투수예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출루의 대명사가 된 홍창기 선수도 예전 유망주 그쵸. 시절에 1군 올라올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외국인 투수 상대하기 너무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신장이 크고 그렇죠. 부위도 좋고 타점도 다르고 공도 빠르다 보니까 너무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호주 가가지고 호주에서, 매일매일 이 외국인 투수도 상대하면서 질롱 가서. 예, 네. 질롱에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1군 뭐 주전 선수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울산이 외국인 투수를 쓰는 거는 울산에게도 이득이겠지만 울산과 상대하는 유망주 타자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퓨처스 선수들 지난 3년간의 그 타격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퓨처스 타격 10걸 안에 1군에서 성공한 선수가 몇 명이 있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상무를 빼야 됩니다. 아, 그쵸. 그러면 네. 진짜 몇 명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군과 2군, 그러니까 1군과 퓨처스의 어떤 간극이 크다는 갭이.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많이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낮 경기를 또 하는 퓨처스에서 맞아요. 밤 경기 오면 또 바로 그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심하고 완전 갭이 좀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 네. 그래서 이번 울산 시민구단 창단은 단순히 뭐 퓨처스리그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퓨처스리그의 좀 질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의도 분명히 있고요. 일단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 왜 야구는 지금까지 세금 없이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지자체가 세금으로 야구단 운영하는 걸 만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야구단 창단을 원하는 거는 KBO가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네, 지자체가 원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왜 원하냐면요. 지자체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K리그, 2부 리그, K2 리그라고 하죠. K2 K2리그가 1년에 운영비를 많이 쓰는 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도 넘는데요. 그래요? 오, 꽤 많구나. 예, 근데 지금 울산 야구단은 아마 내년에 한 60억에서 70억 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과연 지자체 입장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울산이 첫 케이스가 됐는데 야구단을 운영하는 게 나을지는 이제 아마 내년에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팬들이 그 우려가 가장 많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야구는 맞아요. 뭐 세금 없이 기업구단으로 운영되는 기업구단으로 네.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뭐하러 하냐라고 했지만 이건 지자체의 요청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리 KBO는 이렇게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절대 1군으로 올라올 수 없게 한다라고 이거는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 과연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퓨처스리그 팀을 운영을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축구보다도 적은 네. 금액에 지금 야구 인기가 더 높기도 네. 하니까 홍보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죠. 더불어서 퓨처스리그 유튜브로 이제 중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중계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도 붙어 있어요. 이미 스폰서십도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유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퓨처스리그의 좀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죠. 조금씩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울산시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어찌됐건 이제 12개 팀이 됐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 얼핏 말씀드렸던 대로 상무가 그동안 남부리그였는데 이제 울산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상무가 이제 북부리그로 올라가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그 재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울산 당연히 남부리그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지리적인 네. 뭐 여건상. 그리고 상무가 이제 북부리그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찰 야구단 있을 때 경찰 야구단과 상무의 그 쌍벽. 양대 리그 그 쌍벽 네. 예, 해가지고 두 팀의 라이벌리가 엄청 났거든요. 그럼요. 어쩌면은 앞으로는 최고 유망주들을 보유한 상무와 외국인 선수를 보유한 울산의 이 퓨처스리그 라이벌 관계가 또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핏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무의 북부리그행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북부리그 팀 감독들이 많아요. 네. 네, 맞아요. 상무 왜 와? 왜 오는 네. 거야? 막 이러면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북부리그는 하나가 그러니까요. 거의 뭐 제패하는 하나 그리고 LG 그렇죠. 두 팀이 좀 올해는 2강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무까지 와버리면은 아 사실 이제 북부리그 팀들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외국인 선수들, 그러니까 울산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 또 상무의 이동, 또 하나 이제 퓨처3가 또 달라질 것이 울산 그 야구단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관중들이 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간 경기보다는 야간 경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1군이 없는 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도 퓨처스 리그에는 아마 먼데이 나잇 베이스볼이 생길 겁니다. 월요일 날 밤 경기. 아하. 이 퓨처스 리그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뭐 울산 뭐 문수구장 이미 뭐 야간 경기 할 수 있는 해봤죠. 예, 네. 그런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아마 이 먼데이 나잇 베이스볼 중계도 거의 울산 경기 위주로 많이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선수들, 신예 선수들 야간 경기 경험이 없다가 맞아요. 1군 올라오면은 라이트 들어간 야간 경기 하면서 또 애먹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 또한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되게 이제 퓨처스에서 오는 선수들이 1군도 좀 선데 야간 경기는 더 네. 힘들고 네. 또 올라와서 자 앞으로 한 5-6경기는 너 1군 주전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못 치면 바로 네, 2군이기 바로 때문에 딱 그게 한번 불안해요. 지워주고. 예, 한 그럼요. 번 또 어쩌다가 선발 등판했는데 상대 팀이 외국인 1선발이 나온다. 아이. 그러면은 진짜 높은 벽만 체감하고 그럼요. 다시 2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울산의 이런 합류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시즌 드래프트에서 허구현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래프트 참가를 1000명 가량이 하는데 네. 지명되는 선수는 딱 110명이잖아요. 110명. 예, 그래서 그 지명되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볼 때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행히도 유소년 야구의 이런 숫자는 네. 야구 선수의 숫자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인구 절벽 시대에도 하지만 여전히 프로의 문은 좁거든요. 좁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자체가 야구단을 운영하고 퓨처스 리그의 문이 좀 넓어진다면은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이 두 번째 기회를 그렇죠. 퓨처스 리그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야구의 미래를 또 고민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이제 야구 예능 통해서 최강 야구나 불꽃 야구를 통해서 지금 독립리그 팀이 있다는 것도 아마 우리 팬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선수들 거의 본인들 자비를 내고 지금 경기를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모든 선수들이 바라고 있는 건 다시 한번 혹은 처음으로 그 1군에 올라가서 혹은 야구하는 이유가 다 그거 네. 아니겠어요? 1군에 뛰어보는 건데 그 꿈 때문에 지금 야구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언론 기사화도 됐지만 울산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KBO 리그 선수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서 최소 연봉 이상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독립리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얼마더라? 100만 원? 100만 원 네, 가까이 100만 원 되죠. 가량을 내면서 내야 돼. 야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돈을 벌면서 야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분도 뭐 정말 프로 무대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울산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언제든 1군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이제 또 공지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울산에서 활약하면은 기존 KBO 리그 구단으로 영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문도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방출된 선수들 얼마 전에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많이 이 선수들도 울산행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거죠. 그 그럼요. 선수들에게도. 맞아요. 예. 특히나 올해 지금 나온 선수들은 아마 울산 트라이아웃으로 많이 문의가 가는 것 같고요. 그 네. 외에 이제 남은 티오들이 이제 독립리그 선수들이 네. 좀 지원을 해서 채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드래프트 미지명된 그렇죠. 이제 대학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도 많이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울산이 잘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은 지금 뭐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만 성남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연동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이게 다 되려나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해요. 많은 지자체가 유치를 네. 희망한다. 뭐 지자체들이 야구장을 너무 적극적이에요 네, 지금. 뭐 야구장을 만든다. 충남 이 천안 아산은 동구장을 만든다.
동구장 그 지을 데가 없어서 네. 지금 천안하산역 위에다가 뭐 짓는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게 성남 이제 그렇죠. 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개조해가지고 28년도부터 맞아요. 활용한다인데 저는 결국엔 성남도 이 울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바로 이제 1군 무대에 진입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기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문이 열려 있는 퓨처스 리그부터 이렇게 구단을 운영해 본 다음에 추후에 또 기업이 뭐 나오면은 그때 이제 1군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아마 내년 울산의 모습이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은 아마도 이 퓨처스 리그 확장은 꾸준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선수들에게는 제2의 그 스프링보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차피 뭐 그들이 홍보 효과를 원한다면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야구를 거르고 다른 스포츠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서로가 잘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안정되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울산이 처음 시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지금 이 기업형 구단이 아닌 이 시민 구단을 노리는 지자체들이 지금 엄청 열심히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 여기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스포츠서울 기사를 얼핏 보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사의 골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처럼 메이저리그는 사실 이제 그 구단의 소속이 아니라 물론 이제 거기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 팀. 예를 들면 지금 LG의 2군이 이천에 있지만 이천 운영을 다른 그 주체가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른데 그런 메이저리그식으로 갈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네. 조금 어렵겠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울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2군 팀들에게 과연 그 예를 들면서 뭐 두산과 LG가 이천시에 운영을 맡긴다? 이럴 확률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울산이 만약에 연착륙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1군과 어느 정도 이제 교류가 될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승강 이런 개념은 없는 거니까 무조건 이제 2군에서만 뛰게 되고 만약에 이제 팀이 12개 팀인데 추후에 울산이 잘 돼서 팀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어찌 보면은 퓨처스리그 드래프트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사회인 야구 드래프트 맞아요. 하듯이. 그런 거 하듯이 일단은 처음에는 KBO 리그 드래프트를 하고 네네. 그런데 미지명된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대상으로 퓨처스 리그 드래프트를 그럴 해가지고 수 이제 뭐 정말 아직은 뭐 희망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구단들이 많아지면은 그렇죠. 요 구단들이 미지명된 선수를 또 지명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어찌 같아요. 보면 새로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서 단순히 드래프트 지명받지 못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퓨처스 리그라는 두 번째 찬스는 열려 있다. 네. 이런 게 지금 뭐 야구 인기도 많아지고 그렇죠. 야구 선수도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 필요해 보여요. 여러모로 굉장히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2026년의 퓨처스리가 될 것 같네요. 네. 벌써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야구를 볼 수 있다. 있고. 예.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뭐 이것만으로 벌써 야구 팬들이 조금 재미가 있죠. 월요일 저녁에 사실 좀 약간 뜨거든요. 네. 월요일 날은 저 야구 예능 보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늦게 하니까 너무 늦게. 밤 늦은 시간에 너무 늦게 하니까. 해요. 네. 그 6시 반 그 타임이 네. 죽어요, 사실. 맞아요. 그죠? 네. 하여튼 좋은 잘 연착륙을 하면서 또 팬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또 볼거리가 되면 그리고 또 거기서 뛰는 선수들 중에 누군가 뭐 특히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당장 어느 선수가 1군에 아프면 데려올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되니까 맞아요. 역시 계속 팬들 입장에서는 볼만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를 한번 실행할까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됐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울산이 데려오는 선수들은 이 육성형 그쵸. 외국인에 그렇죠. 가깝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선수도 활약해서 1군에서 통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기존 1군 팀에서 부상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또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성비용 외국인 그럼요. 선수로 비용이 적지만 그래도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외국인 선수 관련된 무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